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군요.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는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구속 우리 갖다 주장하는 진보 좌파 3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안 놀랐어요? 아니, 이제 숫자는 뭐 의미도 없는 얘기니까. 자, 더 놀라운 것은 지상파인 MBC에서는 그 저녁에 헬기까지 띄우고 크레인이라고 있죠. 이렇게 옛날에 그 이제 지미집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쫙 높은 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지미집, 지미집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뭐 군중들이 민중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면서 윤석열 체포를 주장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조국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또 그 서초동 사진을 갖다 덕하니 참 보면 애가 유치해. 그 자기 페이스북 그 대문 사진이라고 그러죠. 대문 사진에 올려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시점에서 그 이제 상식이 있는 언론인들, 네. 세상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진짜 도대체 왜 이럴까? 네. 이거 형사 피의자 네. 무슨 뭐 검찰이 억울하게 뭐 무슨 별건 손해서 구속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뭐 저 동생이 지금 이제 구속될 이제 일보 직전이고 네. 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오촌 조카가 이미 구속 기소돼 있고, 저 버닝썬 문제로는 뭐 윤 경찰총장까지 이제 오늘 구속하고 네. 그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이가 뭐 위조했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이제 재산관리인이죠. 네.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남편 청문회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뭐 여보 위조된 건 맞아요. 내 조교가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조교한테 떠넘기기? 말이 되겠습니다. 조교 뭐 이렇게 다 지금 사건들이 규명이 돼 가고 이제 그 엉터리로 임명한 지가 뭐 내일 모레면 한 달인데 이거 웬만한 정권 같았으면은 이 정도에서 그냥 저 조국 날리고 뭐 할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느냐? 저기 또 동아일보에 누구야 무슨 뭐 논설 주간은 그랬더라고. 박재균 씨.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진보 촛불 집회의 무슨 대변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마지막으로 글을 맺었더라고. 왜 누가 지금 이렇게 문 대통령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냥 목에다 딱 올가미 해서 끌고 가는 겁니까? 조국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늘 이 프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아시죠? 그럼 조국과 대통령 문재인도 껍데기? 껍데기죠. 그거는 장기표 선생이 예전에 저희 황태순 TV에서 달아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운동권 내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운동권 내부에서 아마 장기표 선생의 말에 함부로 보면 그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장기표 선생이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갖다 일컬어서 운동권 사쿠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내에서 족보도 없는 뭐 그런 얘기하는데 드디어 그동안 앞에서 설치던 껍데기들 거기다 보면 KBS, MBC 등 이해찬 뭐 그런 이해찬, 류해 등의 그런 껍데기는 가라. 이제 진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누굽니까? 1번. 최근입니다만은 어젠가 그저께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총리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이 누가 조국가에 부끄러움 없이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아니 뭐 그런 주장은 뭐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한한상 전 통일부 총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제 껍데기는 보내고 이제 언어가 나타났다고 그러신 거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부터 당시 문재인 씨, 이해찬 씨 등까지 어울려서 원탁회의라는 게 생깁니다. 좌파 원탁회의. 그게 뭐냐니까 희망 2013, 승리 2012예요. 대선을 위한 아니죠. 2012년에 봄에는 총선이 있었고 겨울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과 대선을 이기고 2013년에 이른바 진보 좌파들 사회주의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게 바로 원탁회의입니다. 거기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어 사실은. 저희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자주 출몰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아니 싹 뒤에 빠져 있나? 아주
이 양반들은 흔한 얘기로 그쪽의 거의 장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태로울 때가 이 사람들이 발족한 것은 2011년에 발족했는데 그렇겠네요. 2012년 총선 대선을. 근데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타난 건 2012년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그 당시 서로 후보 단일화 하니 많이 이럴 때 그때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문재인이 패색이 짙었거든. 안철수가 유리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거중조종을 해서 결국 안철수가 11월 23일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이제부터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게 2012년 11월 23일입니다. 자, 그럼 멤버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백낙청 씨라고. 서울대 영문과 교수. 예. 그다음에 김상근 씨라고. 목사 지금 KBS 현재 이사장입니다. 이인호 씨 쫓아내고 들어선 그 이인호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KBS 이사장으로 사실상 언론을 장악한 총수계입니다. 거기다 종교계에서는 함세웅 신부. 그때 이제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함세웅 신부도 좀 불구죽죽한 분이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뭐 그다음에 등등등 한 분, 그다음에 문성근 씨 이런 사람도 개입했고 또 보면 늘 진보 좌파의 중심에서 항상 보면 집행위원장 역할하는 분이 있죠. 박서군 씨라고 현재 한국진보연대 공동 대표입니다. 하여간 뭐 대한민국의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 안 되거든. 한한상 씨도 그 급인가요? 하나 그 급이죠. 36년생입니다. 한한상 씨가. 그래서 누가 조국가에 부끄러움 없이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딱 끝난 게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황석영 씨 아시죠? 이 양반 그 글 잘 쓰는 소설가였는데 또 불법 방북해가지고 김일성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칭송했던 을지문덕하고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93년에 김영삼 정부 들어왔으니까 돌아왔어요. 왜? 통일부총리가 한한상이었거든 그때. 기억하시죠? 통일부총리 한한상 씨가 YS 머리에다 뭘 주입했는지 YS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게 만든 사람. 한라산이든 백두산이든 만나서 통일 논의를 해보자. 그 통일부총리가 있을 때 보면 하필이면 좀 흔한 얘기로 우리 민족사의 재수 없게 그 양반이 통일부총리로 있는 바람에 YS가 흔들흔들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변 폭격을 갖다가 클린턴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황석영 씨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보면 뭐 공지영 등등등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1276명의 공동 성명으로 제목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뭡니까? 조국 지지, 검찰개혁 완수. 누가 검찰개혁 하지 말재요? 그러니까 누가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황태순 TV 일관되게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국을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 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엄정하게. 그러니까. 또 하나. 국대 떡볶이 아시죠? 알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용감한 CEO. CEO 했다가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국대 떡볶이가 지금 서울대 치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그 보면 이제 간식센터를 넣고 있는데 쫓겨났답니다. 아니 임대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 뭐 한 달밖에 안 된 회사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지금 서울대 치대병원에 직원이 240명인데 169명이 민주노총이랍니다. 그 민주노총이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쫓아내요? 이런 얘기죠. 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뭐 자세히 계약서 보면 그런 게 있겠죠. 민원이 많으면 어떡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입점 한 달 만에 쫓아냈습니다. 법 천지구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4대 주주가 누구라고요? 민도총,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 네 그룹을 갖다 뒤에서 이른바 자기네 그룹 내에서 어른님네 합시고 위에서 거중 조정하고 장로같이 원로같이 지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원탁회입니다.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은 사법부에 의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사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국대 특보가 임대를 했으면 그 임대 계약,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은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그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조국의 유죄와 무죄를 결정할 수 있다면 네. 이게 인민재판이고 인민민주주의지. 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윤석열은 구속시키고 조국은 풀어주고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허물어뜨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물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 야들은 원탁회의 배후 세력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전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죠. 심리적 내전에서 뭐 아니, 사회적 내전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죠. 심리적 내전 상태를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와 피아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네가 분명해지죠. 그럼 뭐 이제 뭐 죽창 들고 나오겠다는 거죠? 아니 죽창을 왜 들어요? 권력을 자기 다 쥐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권력 장악 안 된 게 지금 검찰 아니에요. 검찰하고 경찰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니 경찰이 이미 이 장악됐다고 봐야죠. 공재영 씨가 네. 이 사람은 뭐 다른 걸로 유명하더라고. 난 뭐 소설가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에서 SNS 뭐 이상한 얘기 많은데 네. 검찰 개혁 촛불 집회 갔다 와서 조국 사수하자는 갔다 와서 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네. 이 여자는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저들은 폐기된 과거이고 우리는 미래다. 저들은 몰락하는 시대의 잔재이고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영원한 빛이다. 어둠과 빛이 뭐 타협하고 화해할 수 없는 통합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그 뜻 있는 뭐 조중동의 뭐 언론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나라가 내전이 하는데 네. 공정은 그러는 게 지금 내전이 아니고 네. 나라가 두 쪽이 난 게 아니라 네. 누가 정의가 이기고 빛이 이기는지 판가름 내는 싸움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정권을 지정권을 지휘해온 네. 그 실제 오너들은 내전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대란 대치 조반 유리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공지영이 한 얘기도 그거 아니에요. 대란 대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전이 아니라 그거는 이른바 어둠의 자식들 다 몰아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조반 유리 자기들이 그렇게 보면은 그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몰라가는 과거를 갖다 치는 그 조반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할 때 했던 그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원탁회의도 없고 우파 보수 진영은 네. 원탁회의도 없고 네. 다들 지쳐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문제는 끌고 갈 수가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길고 어려운 지금 좌우의 지금 해방군간의 3년의 싸움보다 더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조국이가 구성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네. 며칠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자 특수부 뭐 없애라. 네. 이 정권 들어 특수부는 지들이 뭐 다 늘려놨다고 서울 70% 늘려놓더만. 아니 그런데 아이가 뭐 특수부 없애라 그러더니 네. 또 오늘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거에 꼬투리 잡혀서 이제 해임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특수부는 3개만 남겨 다 없애겠다 그러는데 드디어 오늘 또 검찰개혁위원회가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형사 송무 업무 네.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위원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 네. 이제 미국식인 거죠. 검찰은 기소 유지만 담당하고 네. 수사와 뭐 이런 것들은 뭐 수사 종결까지 다 경찰에서 하는 거를 법적 개편도 없이 지금 당장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윤 총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모든 걸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법 올라가 있죠. 아니 그런데 예. 문재인 선생 저 오너들 밑에서 지금 야도의 사장하는 문재인 네. 씨는 네. 그거 왜 검찰개혁위원회가 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거 안 하느냐라면서 징계위원회 여러 가지 목을 자를 기회를 지금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개혁위원회가 물론 뭐 대통령 영으로 만들었겠습니다만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해요. 아니 그러니까 불확실한 법적 그 근거가 한마디로 혁명평유회 인민평유회가 아니라면은 지금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함부로 갖다가 그야말로 초법적 탈법적으로 얘기했던 거 다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 것도 겁도 안 내는 것 같아 지금. 아니 곧 겁이 나니까 겁이 나니까 드디어는 배우들이 앞으로 아니 제가 여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얘기했잖아요. 저 누굽니까 저 박성중 의원이 그 면적 따져보면 5만 명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번에 십자로 했으니까 기껏 잡아줘야 한 7, 8만일 텐데 그거하고 300만이라 뻥을 치고 1000만이라 그러지 뭘 자꾸 그렇게. 그다음에 MBC 동원해서 헬기를 띄우고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드디어는 그동안 어둠에 있었던 어둠의 어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어둠의 어른들이 드디어는 서서히 전면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 김영광 우리 기자가 가서 참 보면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참 그야말로 저 봉숭아 학당 같았던 우리 우파 진영의 그 행사. 그러나 저 진정성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네. 빨리 원탁회의도 구성하고 네. 제대로 싸워야 될 것 같네요. 네, 원탁 구성. 참고로 보니까 이번에 저기 10월 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보면 12시에 한글날입니다. 그날 휴일입니다. 12시, 나 정오 12시에 광화문역 그 청계광장이라고 있어요. 동아일보사 앞에. 그리고 뾰족한 탑 있잖아요. 그 앞에 서울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이른바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라는데 그날 참석하시면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급해드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로운 마음과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보면 우리 우파 쪽에서도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영환 실장이 아니 황교안이하고 이재하고 왜 통화 못합니까?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왜 통화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 뭐 조원진이도 하고 뭐 누구도 하고 우리도 원탁회의 만듭시다. 만들어서 정말 보면 어둠의 원탁회의와 맞서야죠. 어둠의 원탁회의에 맞서는 우리 그야말로 우파의 빛의 원탁회의를 만드십시다.